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정의할 수 없으면 결국에는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돈.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시나요? 어디에 쓸 때 가장 행복하시나요? 사람마다 다르죠. 누군가는 명품을 살 때,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누군가는 뭔가를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돈을 쓸 때 효용감에 대해서는 다들 다를 거예요.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돈을 벌면은 꼭 쓰는 곳이 있습니다. 뭘까요? 1년에 3번씩 여행을 꼬박꼬박 가고 있어요. 뭐 여행이야, 누구나 다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조금 달라요. 저에게 여행은 무기입니다. 여행이 무기다? 그게 뭐냐?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먼저 보상의 측면이에요. 그 책 보셨나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나치의 그 유대인 학살 때 나왔던 사건을 수용소에서 살아가면서 썼던 이야기인데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정의할 수 없으면 결국에는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국엔 자신의 의미를 찾고 그 뒤에 살아가는 내 존재 가치에 대한 의미,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앞으로 내가 기대하고 싶은 무언가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회사원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힘든 일을 하면서 밤새고 버티고 했던 생활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희 개인 일을 하면서 수익을 벌고 하면서 저는 계속 이 퀘스트를 깨고 나면 다음 보상 스테이지가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해서 정서적인 만족감으로 버티고 있어요. 일례로 거의 2달, 3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잠 3시간, 4시간 자면서 하루에 3개, 4개 스케줄 뛰면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냈었는데, 이런 특별한 곳에 와서 보내는 보상의 시간, 그렇게 첫 번째는 내 일의 보상의 의미로서의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두 번째, 인사이트 충전의 측면이요. 인사이트 충전, 그게 뭐냐? 다양성에 대한 DNA를 저는 여행지에서 확보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면은 개인의 생활, 그 패턴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집, 학교, 운동, 만나는 사람들, 그 매일매일 다를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같은 쳇바퀴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나를 찾아가고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런 루틴 안에서 정말 새로운 것들이 발견이 되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에 올 때마다 낯선 경험을 계속 찾고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케터의 여행, 마케터로서의 여행을 저는 해요. 그냥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끝, 이게 아니라 비싼 돈을 들이고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오는 만큼 다양성을 확보해요.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들을 먹어보고요, 제 취향이 아닌 곳들에도 한 번씩 가보고요, 저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면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관찰해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출근 퇴근 모습, 일하는 사람들의 점심시간 모습들을 보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롭고요. 이를테면은 영국에서는 런던에서 이렇게 수트를 입은 분들이 나와서 스탠딩으로 퇴근에 맥주 한 잔을 막 마시고 막 사라진 모습들이 굉장히 흥미롭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아침에 이렇게 출근길에 에스프레소를 시켜서 원샷을 때리고 막 사라지는 거예요. 네, 막 2잔 3잔씩 마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막 혼밥을 하시는 분들이 막 많고, 신기하게도 남자분들만 주로 가는 식당이 있고 또 여성분들이 찾는 식당이 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이 직장인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다양성도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어떤 복장을 하는지, 또 퇴근길에는 어떤 표정을 하고 어디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모습들이 저한테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문화, 핫플이라고 하죠. 그 나라의 어떤 인싸분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가서 경험하는 걸 좋아합니다. 심지어 저는 몸치예요. 노래도 못해요. 구석에서 맴돌면서 이렇게 함께 관찰하고 이렇게 보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문화는 이런 코드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음악을 즐기고 이런 대화로, 이런 무드로, 이런 음식과 이런 술을 즐기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즐기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는 제가 어느 도시를 가든 간에 꼭 가는 곳이 2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현대미술관. 그러면은 그 나라의, 그 도시에서 추구하는 추구미, 혹은 그 나라 사람의 현대미술을 볼 수 있고, 신기하게도 도시마다 다양성이 또 공존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즈바. 전 재즈를 좋아하거든요. 재즈바에 가서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즐기는 법들을 보면서
굉장히 또 흥미로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케터로서 카페를 가고 음식점을 갈 때마다 그냥 맛있게 즐기는 걸 넘어서서 서빙을 어떻게 하는지, 브랜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메뉴명은 어떻게 하고 고객 경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를 저는 샅샅이 분석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여행 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먹으면서 그렇게 눈이 바쁘고 말이 바빠요. 막 둘러보고요. 이건 왜 이렇지?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 저건 너무 아쉬워. 와, 이거 좋다.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제가 속한 공간, 제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또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게 또 인사이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케터의 여행법, 마케터의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고객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면요, 결국 그게 다 제 무기가 되더라고요. 관점도 넓어지고요, 시야도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행을 가실 때 여행자로서 즐기는 것 말고 여러분만의 원칙과 루틴이 있으신가요? 거기서 만든 경험을 다시 여러분의 무기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제 의미를 여행을 통해서 보상의 측면에서 일의 의미를 만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다양성을 채우는 측면에서 무기로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는 봤을 때는 여행에 돈을 쓰는 것은 정말 아깝지 않고 항상 이렇게 풍요롭고 삶을 더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오늘 이렇게 마케터의 여행에 대한 관점, 마케터의 여행법에 대해서 꺼내드렸는데 여러분의 여행에 대한 관점과 여러분만의 여행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이왕 비싼 돈 내서 여행 가는 거 얻는 게 많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여행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케터의 무기가 궁금하신가요? 초인의 이야기를 계속 기대해주세요.